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 HSK 4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9월 16일 HSK 4급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고 선생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하나고님이 선생님 저 280 넘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쉬웠대요. 여러분, 저 못 봤는데요.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좀 쉬웠고 어려웠고 선생님하고 분석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듣기 일부분이 조금 어려웠어요. 지문의 내용도 좀 길었고 지문의 내용도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상이라고 책정해 드렸고요. 거기에 반해서 듣기 2부분과 3부분은 잘 만들었으면 딱 듣고 답을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중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독해는 독해 제1부분 너무 쉬웠어요. 지금 우리 보니까 7월, 8월, 지금 9월까지 석 달 연속에서 예를 들면 토마토, 시홍시. 자, 지금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찐빵, 바오즈, 생활,生活 이런 것까지 나왔거든요, 여러분. 비교적 많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독해 제1부분 난이도 하라고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독해 제2부분과 3부분은 평달과 똑같이 평소와 똑같이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중중 정도로 수준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하, 중중.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쓰기는요. 여전하죠. 학생들이 쉬웠다고 말하는 이유는 선생님 프린트에서 다 나왔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선생님이 지난달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지난달부터 갑자기 특수문형의 문항수가 훅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에도 특수문형이 바자, 베이자, 랑이라는 사용동사를 쓴 겸어문 골고루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께서 좀 어려워하시는 시더, 강조문까지 특수문형 네모랑 나왔거든요. 오늘 선생님이 총평 강의 쓰기에서 이거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쓰기 제1부분, 2부분 중중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체감할 때 듣기 제1부분만 좀 어려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비교적 제가 준비를 잘했으며 해커스 교재하고 준비를 잘 하셨으며 선생님 강의 가지고 복습을 잘 하셨으며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듣기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듣기는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부분의 지문이 다소 좀 길고 어려운 내용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2부분, 3부분은 평이한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자, 오쌤이 여러분의 HSK 4급 강의할 때 어떤 위주의 어휘를 많이 외우라고 하냐면 품사 중에 동사 제일 많이 외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선생님이 강조해드린 모든 품사, 동사 다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듣기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뒤로 미루다, 연기하다 뭐 들어갈까요? 읽으세요. 토이치 이런 거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이 강의는 다음 달 시험 보시는 학우님들도 많이 보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 이거 나온대. 그거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뒤로 미루다, 토이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어디에 적합하다. 适合는 듣기뿐만 아니라 쓰기 제2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제시어인데요. 适合 특징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适合뒤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겠다? 어울리는 대상이 나온다. 어디에 적합하다, 어디에 어울리다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해커스 교재에 보면 어디에서부터 오다라는 어떤 동사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라이즈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해커스 교재 독해 제1부분의 동사편에 있는 어휘들이 모조리 다 나오고 있네요. 자, 뭐라고 여기다 나왔습니다. 정웨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이 그랬죠. 지금 한 석 달, 넉 달 정도 당연히 쓰기제 이 부분에서 또 이름조 동사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름조 동사가 듣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음조를 알고 이름조로 사용된다는 거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리하다 있습니다. 시우리. 이 시우리가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시우 나왔고요. 잘 수리할 수 있습니다. 능 시우하오라는 제시어로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다, 시우하오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너무 중요합니다. 동사, 이 동사 때문에 쓰기 제1부분에서 어순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허락하다, 유도하다 이런 동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允许까지 선생님이 강조해드리고 꼭 반드시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이 4급 필수 동사들 이렇게 다 나왔고 이런 제시어들을 활용한 지문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듣기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접근할게요. 무조건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갈게요. 우리 선생님이 조금 전에 앞에 정리해 드렸으니까 자, 뒤로 미루다, 트위치 외우십시오. 자, 4급 어휘죠,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이거 제대로 공부 안 하신 거예요. 포기하다, 放弃 나왔습니다.
포기하다, 放弃 이런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适合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문에 合适도 나왔습니다. 보기에 适合 나왔는데 지문에는 뭐 나왔냐면 合适 나왔어요. 适合合适. 자 묻겠습니다. 适合와 合适의 차이점이 뭐죠? 适合는 뭡니까 여러분? 동사. 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무엇을 취할 수 있고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合适 품사 뭡니까 여러분? 형용사. 이런 게 하나의 지문 문제에 다 나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10월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구분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适合, 合适 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 문제에서 어디에 거는 것, 거실에 거는 것이 어울립니다라고 해서 适合挂在客厅 이런 거 나왔거든요. 그래서 걸다 선생님 이름절 동사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동사로서 걸다 挂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선택하다 이음절 동사 选择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选이 나왔고 이미 선택을 잘했습니다. 选好 역시 결과모로 이름절 동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되다 여러분 成为 나왔습니다.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 한 명의 이발사 헤어 디자이너가 되다. 그 사람은 대학 졸업한 이후에 헤어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成为一名理发师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요. 아니요, 불일치였어요. 왜냐면 지문에서는 그 사람은 졸업한 이후에 그곳에 가서 자주 做理发 머리를 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발 헤어 디자인이 되는 거와 머리를 하는 거와 무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일치에 관련된 문제도 나왔습니다. 成为 어쨌든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사급 동사인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에서 오다, 来自 그렇죠. 그 다음에 수리하다, 修理. 자, 여러분 이런 동사가 나옵니다. 取钱. 여러분 取钱이 뭐죠? 돌을 찾다예요. 取钱이라는 동사 딱 나오면 질문에 뭐가 나왔어요? 장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00% 뭡니까 여러분? 은행. 그렇죠. 取钱은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께서 은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화문이 구나라는 것들을 포인트 잡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取钱이란 단어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무조건 듣게 나오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뭐뭐할 시간적 여유가 안 돼요? 来不及. 당신 왜 지금 짐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공항 가야 되는데 짐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남자는 내일 어디를 갈 것입니까? 지차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뭐할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 来不及. 정말 듣기에는 아니요, HSK 4급 시험에는 무조건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 위주로 꼭 외워보시고 정리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결하면 동사와 짝꿍이 누구죠? 여러분 명사겠죠? 그래서 시험에는 무조건 또 나오는 뭐가 있을까요? 동사의 짝꿍인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자주 출제되는 명사가 있는데요. 이번에 유독 모든 듣기와 독해와 쓰기에서 다양한 뭐가 나왔냐면 명사들이 나왔어요.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여러분께서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을 지금 정리해드렸는데요. 선생님이 몇 달 지금 5월부터 총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외우라고 강조드리는 어휘가 있어요. 맛, 味道. 이번 듣기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味道. 그가 요리를 만드는 그 음식의 맛이 좋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여동생이 자꾸만 잡지를 보면서 요리를 해요. 근데 맛이 별로 안 좋아요. 자꾸만 재료만 낭비해요.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럼 일치불일치, 불일치로 판단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맛 나옵니다. 왜이다. 그러면 맛이 딱 나오면 맛이 좋은지 나쁜지만 들어봤다면 충분히 문제 풀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맛입니다. 왜이다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사람이 가구를 이미 잘 선택했습니다. 네, 이미 그 사람이 원하는 가구를 딱 적어놓고 딱 주면서 이 가구 저희 집에 배송해 주세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치함을 알 수 있겠네요. 우리 아까 선택하다 选好家具라고 해서 술목의 형태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가구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고 암기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家具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달에도 나왔는데요. 기자. 记者 나왔고 독해제 3부분에 가이드가 어떤 장소에 대해서 소개하는 대화문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이드, 직업군에서 导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급 시험에 초콜릿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초콜릿 문제 나왔었는데요. 그 사람이 초콜릿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지문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문이 어려웠어요. 여러분 아마 많이 못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초콜릿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초콜릿을 먹는 것이 초콜릿을 먹고 나면 저에게 가져다 주는 그 기쁨은
뚱뚱해지는 그 걱정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초콜릿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럼 초콜릿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일치불일치, 불일치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단어 자체는 쉬웠는데 지문의 내용들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초콜릿,巧克力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극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징쥐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반드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은행 카드의 비밀번호를 잊었어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마까지 여러분 기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곧 있으면 고속도로의 휴게소에 도착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똑같은 문제로서 해커스 교재 듣기에 나오거든요. 고속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오수 공루. 근데 여러분 공은 생략해서 가오수루 사용될 수 있고요. 우리 휴게소를 뭐라고 하냐면 서비스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게소를 부우취 정도로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곧 있으면 우리 고속도로에 휴게소에 도착할 거예요. 네, 도착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일치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오수공루 부취까지 이 어휘 때문에 문제 못 풀었던 학우님들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회사 근처, 회사 맞은편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너무 좋겠다. 좀 좋긴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늦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잠을 자다 뭐 했습니까? 수이죠.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 총평할 때 알려드렸는데요. 란이 뭐였죠? 게으르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잠을 자다, 늦잠을 자다라고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수일란지아오도 이번 듣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총평에 시험에 나오는 이런 어휘들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꼭 이러한 제시어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참고하시고 암기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도 조금 생소한 어휘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생소한 어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이거는 교재의 문제는 나옵니다. 동더. 동더는 여러분 무엇을 알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야 동더 즉시 방치, 즉시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듣기 제1부분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바로 포기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즉시 포기하지 마십시오 화자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불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더 즉시 방치 이런 내용들도 나왔습니다. 동더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처음 나왔어요. 아까 선생님 초콜릿 얘기했죠. 여러분 초콜릿 많이 먹으면 뭐 해줘요 여러분? 뚱뚱해지기 쉬워요. 살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살이 찌다, 장팡. 여러분 창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살이 찌다, 장팡 이런 말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조금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초콜릿이나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뚱뚱해집니다. 살이 찝니다. 장팡.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초콜릿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기쁨은 무엇을 초과한다 여러분? 아주 멀리 초과한다. 아주 매우 많이 초과한다. 여러분 이런 거 유엔 차오고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해커스 모의고사 문제에 나오거든요. 유엔 차오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까지 여러분 열심히 좀 많이 듣고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콜릿이 저에게 가져다 주는 기쁨은요. 유엔 차오고 장팡의 烦恼 뚱뚱해지는 번뇌 그 걱정거리를 훨씬 초과합니다. 뚱뚱해져도 상관없어요. 초콜릿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말이겠죠. 유엔 차오고까지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뚱뚱해지다, 살이 찌다, 장팡 훨씬 초과합니다. 유엔 차오고까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기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출제율이 얼마 되는 무엇으로 공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커스 교재 여러분 100% 출제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의 출제율을 반영하고 있는 교재 가지고 여러분께서 열심히 듣는 연습하셔야 되는데 쓸데없는 단어들이 필요 없겠죠.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무조건 나오는 동사가 있어. 무조건 나오는 어휘가 있어. 그러면 그런 어휘들 위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 스크랩 내용에서 수러 잡는 연습 꼭 반드시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러 위주로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독해 영역에서 여러분. 자, 이번에 선생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8월과 비교적 동일하게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 시험의 특징이 있다면
명사가 많이 나왔어요. 명사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도 나왔고 형용사 한 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정도부사도 한 문항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여러분 어떤 어휘 위주로? 동사하고 명사 위주로 많이 암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독해 제1부분에서 어떤 어휘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도부사 나왔습니다. 팅. 여러분 팅 나오면 그 뒤에 뭐가 나올까요? 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팅 형용사 떠 이렇게 문제 나왔었고, 자 여러분 이调查는 동사로서 조사지만 이번 문제에서는 명사로 나왔어요. 앞에 뭐가 있냐면 这次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 조사 당연히 명사로 쓰였겠죠.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这次调查까지 점검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에 이름 성이 나왔어요. 서, 쉬. 쉬 뒤에 이렇게 빈칸이 있어요. 그러면 서 교수님이겠죠. 명사, 지어소, 명사 많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이 난이도 상해에 해당하는 동사라고 그랬어요. 미리 일깨워 주다,提醒. 자, 곧 있으면 할아버지 생신인데 그때가 되면 나를 좀 미리 일깨워줘. 提醒我. 무엇을 일깨워달라고 여러분? 내가 케이크를 사서 가도록 좀 미리 일깨워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提醒我 이런 표현들을 선생님 강의할 때도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일깨워주다 提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죠. 쓰기제 2부문에도 나오는 제시어였는데요. 열쇠 누구 있어요 여러분? 시작 钥匙까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총평 강의를 잘 유심히 보신 학우님들께서는 이런 특징을 알 거예요. 쓰기 1부분과 2부분에 나오면 어느 순간 듣기, 독해도 나와요. 듣기, 독해 나오면 언제 그 다음 달이 됐든 다다음 달이 됐든 어디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쓰기 1부분과 2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 총평 강의 한 번만 보시면 안 돼요. 적어도 석 달 정도는 연결하셔서 보셔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구나 라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 쓰기제 2부분에 나온 바 있으니까 같이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열쇠입니다. 钥匙. 우리 독해제 1부분 서술문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화문에서 여러분 기쁘다 누구 있습니까? 开心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生活. 자, 동사 두 개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거 어디에 나왔냐면 쓰기제 2부분에 두 명의 사람이 쇼패 들고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요. 특히 또 이름절 동사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독해제 1부분에서도 이름절 동사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앞에 뭐가 있었냐면 이질이라는 부사가 나왔어요. 학생들한테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거든요. 이질 나오면 계속 통화 중이다라고 해서 뭐 넣어주면 되겠다? 战线 이런 단서만 찾아냈다면 쉽게 문제 풀어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계속 통화 중입니다. 一直战线 그렇죠. 쌤 아까 쉬운 단어 바우스까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독해제 1부분의 대화문과 서술문에서 나왔던 어휘들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해제 2부분에서는요. 역시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접속사와 부사의 호응 구조에 관련된 문제는 두 문항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그 외에는 뭐가 나왔냐면 지시대명사의 사용, 아니면 원인이 나오고 결과를 묻는 이러한 논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접속사에서는요. A일 뿐만 아니라 B이다. 지난달에 나왔던 不仅 A 而且 B 대신에 뭐가 나왔냐면 不但 A 而且 B 나왔고요. 지난달에 나왔던 것처럼 또 동일하게 본래 뭐 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것들이 또 어디 나올 수 있다? 듣게 나와요. 듣게 나오는 것들이 또 여기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영역이 골고루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형들은 꼭 반드시 알고 가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래 뭐뭐 하려고 했는데 本来但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해제 3부분에는요. 주제별로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좀 풀고 가셔야 되는데요. 자, 이번에 선생님이 좀 기억에 남는 문제들 두 개만 정리할게요. 1990년대부터 1999년까지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90后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90년도에 태어난 사람을 90后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지금 시험에 나온 지문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호어포. 여러분 호어포가 뭐예요? 활발하고 自信, 자신감이 있대요. 그래서 어디에 이런 인터넷이나 기술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흥미를 가진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활발하고 호어포, 自信. 이것만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90后
라는 사람들의 특징에 관한 이야기,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선생님이 오늘 제일 마지막에 이 시험의 주제가 나왔는데요. 예전에는요,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모두 일을 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문제에 반영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 독해 제3부분에서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해커스의 교재의 수준이 딱 시험 수준이에요. 다양한 주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교재를 잘 활용하셔서 문제를 다양하게 푼다면 독해 제1부분, 2부분, 3부분은 충분히 잘 풀어내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단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시간이 많으면 다 풀 수밖에 없죠. 정답 다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건은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문제들을 못 푸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무엇을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시간 배분. 독해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시간 배분. 그래서 전부 다양한 1번부터 40문항까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독이 아니에요. 역시 듣기에서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뭐 잡는 연습을 빨리 한다면 수로 잡는 연습만 해보신다면 대충의 의미를 파악하고 어떤 품사가 들어갈지 어떤 내용인지 정답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해 부분에 대해서는 잊지 마세요. 역시 듣기와 동일하게 뭐 잡는 연습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철저하게 수로 잡으면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시간 배분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연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쓰기 들어갈게요. 지난달과 동일하게 바자 구문, 베이자 구문, 겸업은 쉬더, 강조 구문에 특수문의 문형에 관련된 문제가 4문항이 나오고 있고 형용사 수러문 2문항 나왔고요. 동사 수러문에 관련해서 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쓰기 제2부분 볼게요, 여러분. 한 여자가 어디 앞에? 선풍기 앞에서 선풍기를 쬐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원하다 읽어볼게요. 리앙快 모르는 제시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남자가 소파에 누워서 쉬고 있어요. 선생님 이름절 동사 나온다 그랬죠? 탕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만은 뭐죠? 형용사예요. 이거 처음 나온 그림이에요. 책에 상자에 책이 가득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면 상자에는 책이 가득 담겨져 있다. 그럼 여러분 두고 그 결과가 가득 찬 거니까 이것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放满了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존댓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盒子里放满了书 이런 표현을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만, 가득 차다 형용사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이 독해 파트에서 너무 강조해드렸던 긴 목적어, 지난달에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쓰기 제1부분에는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가 있는데 이런 게 나왔습니다. 축하하다, 祝贺. 그러면 여러분 제일 만만한 거, 너가 좋은 성적을 얻은 걸 축하해. 회사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 너가 좋은 성적 얻어서 지금 박수 치고 있는 거잖아요. 축하하는 거잖아요. 너가 좋은 성적 얻은 거 축하해. 祝贺你获得了好成绩. 이런 간단한 예문들은 바로 나오셔야 돼요. 축하하다, 祝贺 나왔고요. 자, 선생님 프린트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팩스를 보내고 있는 그림이 나왔어요, 여러분. 传真.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말하기에서도 쓸 수 있는 문장의 대화입니다. 라고 해서 자료 좀 팩스로 보내주세요. 중국한테 전화해가지고 자료 좀 팩스 좀 보내주세요. 이거 중국어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는데 다행히 다 외워서 문장에 썼다고 하네요. 请你把材料用传真发给我. 请你 자료를 把材料 팩스로 用传真 나에게 전달해 주세요. 发给我 이 정도의 문장들은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만만 빼고 이거는 생수한 처음 나온 그림이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선생님 프린트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실제로 쓰기 제1부분에 동사 수러문 4개 나왔고 형용사 수러문 2개 나왔고 특수문형 나왔는데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선생님하고 어순배열하고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동사 수러문 무조건 출제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인치러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느 자리에? 수러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제시어 읽으세요. 重视 뭡니까? 동사로서 중시하다. 그런데 이미 누가 있어요? 인치러가 있기 때문에 야기하다, 불러일으키다가 있기 때문에 重视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틀리세요. 자꾸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重视 하면 중시하다라는 느낌만 있다는 거죠. 중국어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치라는 이미 수로가 있기 때문에 뭘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명사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읽으세요. 하양 우란. 우리 해커스 교재에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 바다 오염, 해양 오염.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社会더 나왔으니까 누구 연결? 명사 연결할게요. 그럼 여러분 진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인치了. 그렇죠. 무엇을 이야기했는데요? 중시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해양 오염이 이게 주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목적어 관용어 들어갔습니다. 사회의 중시함을 야기시켰습니다. 바다의 오염이 사회의 모두의 중시를 야기시켰습니다. 중시함을 야기시켰습니다. 관심을 불러 모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인치라重视, 인치라 重视까지 포인트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동사 수러문, 인치 이런 동사 수러문에 관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4문항이나 나왔습니다. 자, 동사 수러문은 무조건 출제됩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건 뭐죠? 개사 요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는 그 뒤에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그 뒤에 있는 수로의 누구? 행위자, 주체를 강조한다. 그래서 그녀로부터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녀가 그 뒤에 있는 동사 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선생님이 학원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첫날 HSK 4급 오시면 일주일 동안 40개의 문장을 외우거든요. 거기에 보면 알짜배기 예문을 다 넣어드리는데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요타 나오면 그 뒤에 동사가 무엇인지를 잡아오실 수 있어야 되겠고 요타는 뭡니까? 개사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사구는 수로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꽁주어 나왔습니다. 일하다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이미 후즈어 동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꽁주어는 뭘까요? 명사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광고 방면 더 여러분 방면 몰라도 돼요. 분야 방면이에요. 광고 방면의 더 나왔으니까 명사 연결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배웠다면 외웠다면 바로 나올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지다 이렇게요.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덩어리처럼. 그래서 책임을 지다 수로 들어갑니다. 후저. 그녀가 책임을 집니다. 요타 후저. 무엇을 책임을 지는데 여러분? 일은 그녀가 책임을 집니다. 일은 주어 누구 나옵니까 여러분? 꽁주어. 꽁주어 주어를 꾸며줄 수 있는 관용어 들어갈 수 있겠죠? 광고 방면의 일은 그녀가 책임을 집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녀가 책임을 집니다. 광고方面的工作由他负责. 由他负责, 由他负责 이런 형태를 알았다면 여러분 충분히 문제 풀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요는 그 뒤에 있는 동작의 행위자 주체를 강조할 수 있는 개사다까지 마무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듣게 나오거든요. 아마 다음 달에 이런 문제들이 듣게 나올 수도 있어요. 주의 깊게 해석하시고 이해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동사 수로문이 나온다면 또 역시 형용사 수로문도 무조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4급 대표적인 형용사 맞죠, 여러분? 훌륭하다 누구 있습니까? 징찰. 아주 훌륭해요. 很精彩. 이 어휘 역시도 듣기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자, 더가 나왔으니까 그대 누구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명사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보세요. 정말 많은 학우님들이 호이다라고 하면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칭차이가 누구 자리에 들어가서 수로 자리에 들어가니까 이 호이다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뭐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어야 될까요? 명사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명사로서 작가 들어갑니다. 作者. 제일 먼저 수로 잡습니다. 수로 누구 있습니까? 很精彩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무엇이 그러면 훌륭한데요? 그거와 호응할 수 있는 작가가 훌륭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가 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야 될까요? 대답이 훌륭합니다. 回答很精彩. 누구의 대답이 훌륭한데 여러분? 작가의 대답이 훌륭합니다. 作者的回答很精彩. 作者的回答很精彩. 作者的回答很精彩까지 마무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쓰기 파트 공부하실 때 동사 수로문에 관련된 문제 무조건 풀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형용사 수로문에 관련된 문제들 꼭 풀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외에 세 번째, 우리 오늘 4문항이 나왔다 그랬어요. 특수문형, 바자문, 베이자문, 겸어문, 쉬더, 강조문. 이런 특수문형에 대한 정확한 어순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얼른 제시해보세요. 누가 있다? 바자 구문이네. 그렇죠. 바자 구문을 왜 쓴다고 여러분? 목적어 대상 강조.
거기에서 구체적인 동작 가에서 반드시 결과가 존재할 때 무엇을 써야 된다 여러분? 받자 구문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제시어 볼게요. 这장 나왔으니까 누구 연결할까요? 명사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로 잡으세요. 수로 딱 나오네요. 복사하다, 후인. 그러면 칭리 바 나오니까 바 되는 명사 나와야 됩니다. 명사 누구 있어요? 우리 조사표, 调查表. 여러분, 복사하다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복사 뒤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결과 성분이 나와야 되겠죠. 50분. 그래서 50번의 위치를 잘 잡아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갈게요. 무엇을 여러분? 조사표를. 근데 이 조사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상이기 때문에 받자 구문 뒤에 명사 调查表, 调查表. 관용어 들어가서 이 조사표를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把这张调查表 수로 잡으세요. 复印 몇 분을 해달라? 결과 50분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당신이 이 조사표를 50분 복사해 주세요. 请你把这张调查表复印50份请你把这张调查表复印50份 이렇게 받자군 목적어 강조합니다. 구체적인 동작 가합니다.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다양한 기타 성분, 결과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 이것의 위치를 잘 잡아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받자군입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周日上午 나왔어요. 일요일, 우리 上午 오전입니다. 자, 회의고요. 자, 베이 나왔어요. 이런 베이 뒤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행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뭐가 생략됐을까요? 베이자 뒤에는 행위자를 알거나 모를 경우에 행위자 생략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 이 베이하고 안파이가 찢어져 있다면 난이도상 이런 곳에서 자꾸만 베이자 뒤에 행위자를 찾을 거거든요. 문제처럼 생략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자하고 베이자 X자로 쓱쓱 바꿔주기만 하고 그러면 수로 있고 그 뒤에는 항상 동일하게 뭐가 나와야 될까요? 결과가 나와야 돼요. 참 지금 사급어휘 누구 나왔습니까? 배정하다, 안배하다, 안팔. 그럼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럼 당연히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결과의 성분을 나타내는 언제 배정하다라고 해서 그럼 느낌 와야죠. 짜이가 어디 뒤에서? 수로 뒤에서 개사. 이 개사 단독으로 못 쓰이니까 그 뒤에는 명사가 나와서 개사구를 이루고 이 개사구가 어디 뒤에 들어가서? 수로 뒤에 들어가서 결과보로 쓰인다라는 어순이 나와야 돼요. 자, 한번 들어갈게요. 뭐가 여러분? 회의가, 회의. 누군가에 의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안파이 들어가야 돼요. 언제 배정되었습니까? 여러분 주말 오전으로 배정되었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베이 나왔고 행위자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동작이 있고 이 짜이 뒤에 시간 명사 나와서 개사구가 수로 뒤에서 뭘로? 결과보호로 쓰였네요. 이게 지금 기타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개념들을 잘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회의가 일요일 오전으로 배정이 되어졌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会议被安排在周日上午. 会议被安排在周日上午. 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특수문형 한번 볼까요, 여러분? 비사의结果 들어갈게요. 시합 결과예요. 그렇죠? 非常失望 뭡니까, 여러분? 아주 실망하다, 수럽니다. 그런데 누가 눈에 보여요, 여러분? 사역동사 랑이 있어요. 랑 나오면 무조건 몇 번째 수로 자리? 첫 번째 수로 자리에 넣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수로가 그럼 누가 될까요, 여러분? 실망까지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랑이라는 사역동사를 쓴 문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요? 경어문이라고 합니다. 왜 겸하라고 하는데요? 랑에 대한 목적어가 두 번째 수로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니까? 주어의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 랑의 뒤에는 겸어 대상을 넣어주는데 두 번째 수로가 누구였어요? 실망합니다. 누가 실망하는데요? 이 실망하는 주체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랑을 첫 번째 수로로 두 번째 수로 실망 잡으시고 누가 실망하는데요? 무엇이 누구로 하여금 실망시키는데요? 겸어 대상만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합 결과가 저로 하여금 아주 실망케 합니다. 比赛结果让我非常失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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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랑이라는 사역동사가 썼을 때 무조건 수로 자리에 첫 번째 수로 자리에 들어가고 두 번째 수를 잡아주시고 겸어 대상을 잡아라는 아주 경어문의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한번 볼게요. 자, 실이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시는 뭡니까? 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럼 이 안은 누구의 축약형이죠? 무엇 무엇에 따라라는 안자오의 축약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사잖아요. 안자오, 해커스 교재에서 여러분 뭐라고 강조드렸어요? 안자오 순수. 이거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순수 나오잖아요. 아, 쌤.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예문들이 왜 들어가는지 알겠습니다. 안자오의 축약형 안 나왔고 안, 순수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운동员누구 나왔습니까? 운동선수 나왔고요. 여러분 추장은 뭡니까 여러분? 경기에 나가다란 말이겠죠. 이미 동사예요. 아, 쌤 느낌 왔어요. 실이 있는데 또 다른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더가 있다면 이거는 100% 뭐에 관련된 문제다? 실더에 관련된 문제였죠. 실더 강조 구문이었죠. 그럼 실더 강조 구문의 어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실과 더 사이에 누구를 배치하고 동사를 배치하고 실과 동사 사이에 뭐 넣어주면 되겠다? 다양한 강조 내용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강조 내용이 뭔데요? 수단 방법을 강조합니다. 어떤 순서에 따라 안, 什么顺序 강조 내용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어떤 순서에 따라 경기에 나갑니까? 运动员是按什么顺序出场的 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 평서문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의문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침표 찍어주시면 안 되겠고요. 여러분 물음표로 딱 마무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运动员是按什么顺序出场的运动员是按什么顺序出场的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동사 수로문에서 중요한 문제, 형용사 수로문에서 그리고 우리 다양한 또 특수문형은 선생님이 시험에 나온 4가지 예문들 전부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제1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쓰기 제2부분은 조금 전에 어떤 제시어가 나왔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서머리 해드렸는데요. 자, 처음에 보니까 남자가 소파에 누워있어요. 그러면 그냥 선생님은 지금 일부러 잡지에 보는 그림 기존의 문제 넣어드렸는데요. 원래는 그냥 쉬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어로 얘기할게요. 그가 소파에 누운 채 쉰다. 이런 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당과 그 다음에 그 뒤에 플러스 뭐가 나와야 될까요? 쉬다가 나와야 돼요. 연동문이겠죠. 첫 번째 수로, 두 번째 수로. 그래서 그가 누운 채 쉽니다. 시작. 타 당저 쉬우시라는 문형이 고스란히 나와야 돼요. 근데 어디에 누워 있어요? 그럼 소파 위에. 그래서 개사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가 소파에 누운 채 쉽니다. 他在沙发上躺着休息. 이런 문장들을 이렇게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하고 외웠던 他在沙发上躺着看书, 看书 대신에 뭘로만 싹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까? 休息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他在沙发上躺着休息 까지 포인트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여러분 제시어는 쉬워요. 시원하다 누구 있습니까? 량화. 이 제시어는 쉬운데 처음 나오는 그림이라 선생님 좀 중요해서 넣어드렸어요. 첫 번째, 한 여자가 선풍기 앞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어요. 선풍기 몰라요. 그리고 선풍기 바람을 맞다, 선풍기 바람을 쐬다 이런 거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넣어드린 예문이 이거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 어떨 때 하냐면 샤워하고 나와서 선풍기 딱 쐬고 있으면 되게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문을 선생님이 넣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샤워를 막 하고 그럼 어떻게 들어갈까요? 깡시완. 그렇죠. 그 다음에 선풍기 바람을 쐬다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불다라는 동사를 써요. 초일 이런 동사를 써요. 술먹이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학생이 오늘 시험 보고 나서 쌤 선풍기를 모르겠던데요. 그래요. 이게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처음 나온 제시어예요. 그래서 선풍기를 뭐라고 합니까? 电扇, 电扇, 电扇. 콩티아오는 배웠는데 에어컨을 배웠는데 이걸 안 외웠네. 그죠? 여러분 아쉽죠? 그래서 선풍기를 틀고 바람을 쐬다라고 했을 때 吹电扇, 吹电扇. 吹电扇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그럼 들어갈게요. 막 샤워를 하고 나서 선풍기 바람을 쐬면요. 刚洗完吹电扇 어때요? 시원해요. 很凉快. 근데 선생님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뉘앙스를 넣어드리고 싶다 그랬어요. 시원하다라고 느낀다 그랬어요. 진정한 수로는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觉得. 그 이하가 목적어로 쓰였다는 거죠. 형용사가 觉得 이하의 목적어로 쓰였으니 그래서 아주 시원함을 느낍니다. 觉得特别凉快. 딱 봐도 정말 시원할 것 같죠? 刚洗完吹电扇觉得特别凉快刚洗完吹电扇觉得特别凉快 처음 나온 예문인 만큼 여러분 이런 거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에 나올 수 있을까요? 분명히 듣기 시험에 吹电扇吹电扇吹电扇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오면 그 다음 달이 됐든 2018년도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꼭 관련된 어휘들 암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풍기 바람을 맞다 쐬다라고 했을 때 추위디엔 싼을 사용합니다. 이런 게 처음 나온 조금 생소한 어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기제 1부분, 2부분 마무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얘기하지만 여러분께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6대 문장 성분과 특수 문형을 배웠다면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자꾸만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기출 문제, 선생님 자료 가지고 계속 푸는 연습을 하시고, 자, 1부분에서 나왔던 예문들이 2부분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부분에 좋은 예문들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예문 들어드렸던 것처럼 기출 예문들 싹 정리해서 드리면 좋은 문장들을 통으로 외워놓으셨다가 꼭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머리로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 좋은 문장들을 읽어서 내가 입에서 촥 중국어가 감길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4급 시험도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독해 조금 전에 사회가 바뀌는 사회 문제들이나 사회의 변화들을 반영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처럼 예전에는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했고 여자가 집안 살림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가 바뀌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중국어를 어떻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어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이런 표현도 있구나 참고해 보시라고 넣어드렸습니다. 아마 이게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난주와이 남자는 밖에 있고女主내 여자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Y와 내를 딱 보면서 사용해서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 일을 한다, 안에 있다 라는 표현으로 들어갔네요. 난주와女主내. 그래서 선생님이 총평할 때 첫 번째는 어떤 어휘들로 만들어진 문제가 나오느냐, 그리고 난이도 상위 해당하는 문제들이 있었냐, 그렇죠? 그리고 해커스 교에서 얼마만큼 많이 나왔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주로 총평해서 다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소한 표현들까지도 여러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9월 16일 시험 보시는 학우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중요한 건 앞으로 시험 보실 학우님들 선생님의 총평 강의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해커스 교재 가지고 한 번 더 복습하시고 시험에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총평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